형님 또 라면입니까? 마, 예술가는 뭐라겠노? 깡. 안 들린다 크게. 깡! 잘하네. 부산을 대표하는 인터넷 방송 플로그 TV가 만들고 고품격 문화예술 격월 감리작살 함께 가는 예술인 자매방송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 이 배고픈 예술인 몰골드립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라면 끓는데요? 끓라. 기다려봐라. 야, 그거 깔아. 이거요? 그래, 빨리 빨리. 자매진데 뜨겁다. 빨리 깔아라. 고풍기 잡지라면서요. 유용하죠?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래라지. 고기 반찬. 자, 배도 든든하게 채웠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할 사항이 있죠. 네, 오늘도 부산 각지에선 예술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의 활동과 지역 예술인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요? 아니지요. 우리 비대위엔 대변인이 있지요. 그럼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배고픈 예술인 비대 위의 대변인 이수옥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대위는 4.11 총선을 맞이하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각 당의 공약들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새누리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지킬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복지정책은 많지만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진보신당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도 밥 먹고 살자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동을 6년간 지켜왔던 시지프스의 하늘 폐관 소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주인이 임대료 2배 인상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폐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광복동의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니 제일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쫓겨나네요. 이럴 때 우리는 개씨파네 포도 씨발 라먹을기라고 합니다. 극단 새벽은 이번 시연을 기회로 대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드디어 배고픈 문화예술인들이 뭉쳤습니다. 부산의 변화를 바라는 문화예술인 네트워크가 그것인데요. 4.11 총선을 앞두고 단순한 유권자 운동이 아닌 정책 제안 운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에선 예술가형 영구 임대주택, 예술가 조합 건설, 예술인 무상급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화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배고픈 예술인 비대위에서 더욱 면밀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상 배고픈 예술인 비대위의 대변인 이수옥이었습니다. 본부 나와주세요. 네, 우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봐도
섹시합니다. 에이, 그건 아니다. 정말 좋다. 어쨌든 우리 대변인도 있고 지기네. 맞지? 우리도 점점 갖춰지고 있다. 자, 다음 순서는 막무가내 인터뷰입니다. 부산문화예술계에서 빵구 좀 낀다는 혹은 낄 것 같은 분들을 만나 부산문화예술계에 대한 현실과 대책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누굽니까? 듣고 놀라지 마라. 누군데요? 니는 예고편도 안 보거나. 예고편도 있었어요? 설마 문재인? 그 사람은 선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인터뷰하기 어렵다 하던데. 예술인은 뭐라겠노? 깡! 그래, 깡. 자, 악으로 깡으로 특공대 출신의 후보 사상구에 바람처럼 나타나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사상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다 임모. 막무가내 인터뷰 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화예술 분야까지도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책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시위 이런 시위에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각서를 조건으로 요구 그런 공공기관장들을 그냥 강제 해임하고 코드 인사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자율성 같은 걸 막 그냥 마구 이제 침해한다든지 독립영화에 관한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후퇴시켰다든지 부산국제 영화제가 성공한 것도 보면 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되 그러나 이제 문화예술 쪽의 독립성이나 창의성 같은 것은 최대한 이렇게 살려주는 지금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 간의 그 격차 그게 이제 정말 심각한데 그 중에서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격차가 가장 이제 심하죠.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 전국의 문화 그 기본 인프라 그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이제 부산시가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작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2도시라는 이제 그 이름에 그 이런 부끄러울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격차 상태 이런 것을 지수화해가지고 일종의 격차 지수, 균형 지수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수를 매겨가지고 국가에서 이 문화진흥 여러 가지 그 예산 같은 걸 배분할 때 격차 지수가 큰 그런 이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원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부산 지역 안에서도 같은 도시 안에서도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심하거든요. 부산 같으면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데가 문화 예술에 관한 시설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반면에 지금 제가 출마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또 이제 빈곤한 그런 건데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그 격차 지수를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가지고 만약 격차가 아주 낙후된 쪽부터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이제 지역 그 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거의 구 단위로 무슨 창작총 같은 이런 것이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될 정도로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일거리 이런 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실업급여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의뢰에 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홍보 같은 것도 함께 하는 일종의 인터넷 포털 같은 게 하나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부산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와, 진짜네요. 들어보니 어떻노? 문재인 후보가 인터뷰도 해주고 우리한테 희망과 힘도 보이네요. 그래, 이제 시작 아니겠나? 자, 여러분은 배고픈 예술인의 생존을 위한 방송,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뭐고? 네, 다음은 예술인 참여 프로그램 예술폰 쇼핑 순서입니다. 자기 작품을 마음껏 소개하고 파는 순서입니다. 팔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핸드폰, 카메라, 뭘로 찍든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작품 소개, 가격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형님, 같이 외쳐주시죠. 예술 폰 쇼핑! 네, 잘 봤습니다.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 작품은 집에 갖다 놓으면 집값이 펄쩍펄쩍 뛴다면서요. 안 그래도 내도 하나 갖다 걸어놨었다. 형님 집 전세였잖아요. 씨, 전세값 올라가 쫓겨나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빌부터 산다. 와. 다음 진행하셔야죠. 다음은 무슨 다음이고, 이게 무슨 뉴스 타파가 1시간 동안 하고. 예술인들한테 서버비가 어딨노? 짧고 굵게 딱 끝내야지. 그럼 마무리 하셔야죠. 오늘은 4.11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이 방송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똑똑 두드려 주세요. 찾아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굶지 말고 죽지 말고 또 만나요. 끝인사 한번 처참하네. 예술인은 뭐? 깡! 우리 삶을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 경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어떤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도 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형편없이 뒤처져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고 수도권하고 격차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